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 있죠. 다크서클의 원인이라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서 단차가 생기는 경우, 이 볼륨 자체가 좀 꺼지는 경우, 혈관이 좀 비치는 경우, 많이 만져서 생기는 착색. 나 눈이 이거 봐. 여기가 이렇게 됐어. 이 주름이야. 에이구 주름 봐라. 이 주름 잡아. 올리죠 아이 하자. 올리지 와이? 그걸 왜 하는데? 주름 없애게. 그러니까 그걸 주름을 왜 어떻게 없애는 건데? 대답. 비밀이야. 저희 오늘은 눈가 시술에 관련된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눈가 관리는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는지와 어떤 장비를 선택하면 좋은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눈가 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화장을 할 때 주름 낀다든지, 그리고 눈밑이 꺼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팍 오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래서 언제부터 관리를 받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30대 이상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눈밑 주름이라든지 눈 다크서클이라든지 눈가 쪽 부분들은 쓸 수 있는 시술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밑은 신체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안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강한 시술들은 들어갈 수도 없죠. 하지만 이제 피부가 얇은 만큼 주름도 잘 생기기 때문에 고민인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눈가는 몇 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나요? 사람의 노화라는 것은 25살 근처에서부터는 25살이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보통 근데 30대 이후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눈가도 그렇고 팔자도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맞아요. 노화라는 게 결국에는 점점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되는, 이르면 30대, 늦으면 40대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오시죠. 근데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오셔서 관리를 미리부터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주름도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시술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성형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나이 들면서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지방이 처지게 되죠. 눈밑 지방이 처지게 되고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늙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미리미리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라든가 수술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노화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가장 노화를 방지하는데 좋은 시술이라고 하면은 눈가에는 고주파 리프팅을 가장 추천해 드려요. 이 고주파 리프팅이라는 거는 피부층에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줘서 이제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리프팅인데, 사실은 리프팅이라기보다는 엄연히 말하면 타이트닝이거든요. 눈가라고 하면은 조금 광범위하고, 이제 눈 밑에 쓸 수 있는 이 리프팅 기계 중에서는 고주파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초음파류들도 있죠. 초음파류의 대표적으로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피부층보다는 그 아래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막을 타겟으로 하는 리프팅이죠. 근데 이 눈 밑은 피부가 얇고 바로 밑에 안구가 있기 때문에 눈 밑에는 울세라를 잘 쓰지는 않아요. 물론 울세라도 1.5TB라고 해서 이제 얇게 들어가는 팁이 있지만, 굳이 그거보다는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고주파를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아이울세라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아이울세라는 이제 눈가를 치료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눈가라든지 이제 눈썹 위쪽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고주파 리프팅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써마지죠. 울세라와 써마지가 어떻게 보면 리프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써마지가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국산 버전인 이제 올리지오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어요. 저희는 주로 올리지오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써마지가 좋은데 좀 비싸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올리지오도 효과가 괜찮아서 쓰고 있습니다. 올리지오를 전체 300을 받고 그다음에 아이올리지오를 300샷을 또 받고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얼굴 전체로 600샷을 보통 많이 하게 되고, 눈가는 따로예요. 눈가는 따로 300샷 정도 하는. 이제 팁이 달라요. 팁이. 팁이 달라요? 네, 얼굴에 들어가는 팁과 눈가로 들어가는 팁은 모양이 자체가 좀 다르고,
강도도 좀 다르게 써야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똑같이 아이존이라도 어디 주위까지 되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주파는 위, 아래 다 가능해요. 이제 눈이 처져 보인다고 하는 것들은 이마 쪽도 개선을 해주면 좋고 눈꺼풀도 개선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마는 실리프팅이라든지 울세라라든지 이런 걸로 좀 끌어올려주고 여기 눈꺼풀 부분은 아이올리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부분이 특히나 얇아서 이제 혈관이 비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리프팅이 아니더라도 주사 시술이라든지 같이 하면 좋을 만한 것들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눈 밑이 이제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 있죠. 네. 다크서클의 원인이라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서 단차가 생기는 경우, 이 볼륨 자체가 좀 꺼지는 경우, 혈관이 좀 비치는 경우, 많이 만져서 생기는 착색,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해결법은 다 달라야 되겠죠. 지방이 튀어나온 거나 이제 움푹 꺼진 것들은 필러로 해서 단차를 좀 맞춰주게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수술을 안 하니까 단차를 필러로 맞춰주게 되면은 다크서클, 그늘진 것이 좀 개선이 되죠. 그리고 혈관 비치는 것도 약간은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혈관 비침을 필러로 해서 100% 잡기는 좀 어렵고 꺼진 부분이 단차가 맞춰지니까 매끈해 보이고 그거 이제 그늘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개선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착색의 문제는 이제 토닝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착색이 되는 경우들이 보통은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디는 좀 해결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눈 밑 주름하고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죠. 다크서클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혈관 문제들은 피부가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이 얇은 피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두텁게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고주파 리프팅, 올리지오 같은 것들이 있겠고, 주사 시술로는 이제 리쥬란 중에서 아이리쥬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탄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탄력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아이올리지오는 간격은 어느 정도로 가요? 기본적으로 올리지오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2번 정도는 권해드려요. 근데 이제 주름의 어떤 정도라든지 나이라든지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 권해드릴 수도 있죠. 보통은 얼굴 부분을 한다 그러면은 1년에 2번 정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가 주름에 보톡스가 사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보톡스를 기본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눈 밑 쪽은 이 잔주름들이잖아요. 눈 밑 쪽은 잘못하면 이 애교살이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눈 밑 쪽은 보톡스를 조심해 써야 되고 가급적 안 하는 게 나아요.